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유란 무엇인가? 오늘은 자유를 향한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유는 제도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의지의 소산이기도 합니다. 용기 있는 자만이 자유를 쟁취하고 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? 저는 자존감, 자신감,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용기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여러 학생들을 만납니다. 학생들을 보다 보면 유난히 성취도가 높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? 제가 보기엔 자존감, 자신감에서 나온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입니다.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극적 성격의 아주 무한 동력이지요. 이 둘을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성취도도 높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. 또 이 둘을 제대로 갖지 못한 친구들은 뒤에서 맴돌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졸업 이후의 삶도 그렇게 성공적이지를 못합니다. 이 자존감과 이 자신감을 확보하는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사회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. 자존감, 자신감도 이 사회제도적인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경쟁사회일수록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아주 높은 친구 한 부류와 또 아주 낮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.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자존감, 자신감이 매우 높고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그것이 낮은 것이죠. 그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요? 그게 바로 학벌입니다.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. 아주 이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고등학교입니다.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 친구가 대학 들어가서 이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그 인류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스카이 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반면에 이 입시에서 실패한 친구들이 있어요.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곧잘 공부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입시에서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이게 소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연결되어서 인생 전체가 매우 이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.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양극화된 사회, 아주 이 경쟁 체제가 첨예한 사회에서는 이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패감을 갖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역시 이 복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. 그래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적절한 정도의 그러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것,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측면의 얘기입니다.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 심리적 접근 방법입니다. 자존감, 자신감을 확보하는 이 개인적인 심리적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사회제도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사람들은 자존감, 자신감 갖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
이 심리적인 이 접근 방법을 보다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,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최근에 좀 좋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.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책인데요. 이 책에서 그 저자는 의기소침한 사람들한테 이런 권고를 합니다.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지요.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.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.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.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.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.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. 세로토닌, 이것은 뭐냐면 이 자신감이 생길 때 그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화학 물질입니다. 이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,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.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. 좋은 말 아닙니까? 이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감, 자존감을 갖고 산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암만 해도 이게 누구나가 이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설 수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조언이 어떤 한 개인에게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개인적 차원에서 나만의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, 불교에서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. 도노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깨우친다는 말이고요. 점수라고 하는 말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 깨우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.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노의 그런 방법으로 깨우칠 수 있다, 만들어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이 뭘까요?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그 도노의 그 순간적인 깨우침을 갖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몸입니다. 여러분들,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.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.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,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?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. 잠을 잘 자야 합니다.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이 어떤 뭐랄까요, 마음이 아주 느긋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밥을 잘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붙여야 합니다. 그러면은요, 어떤 상황에서도 겁이 줄어듭니다. 이런 그 몸을 만든 상태에서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. 저항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.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쳐 보는 겁니다. 딱 한 번 미친 척하고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만약 이렇게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, 세 번째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. 딱 한 번,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. 야! 하고 외쳐보십시오. 야!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. 야! 그건 아니야.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외쳐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당당하게
서십시다.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.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,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